새해 우리 군의 목표는 표범같이 날쌔고 강한 군대 건설입니다. 완벽한 전투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신속한 양지대 지원이 필수 요건이지요. 2018 우리 군의 군수혁신 추진 계획은 무엇일까요? 국방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4년부터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군수혁신에 나섰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춰 최고의 전투력 유지를 위한 군수혁신 추진 성과는 무엇일까요? 전투 지원 능력 제고와 경영 효율화, 그리고 장병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실현을 위한 군수혁신 추진 동력 유지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의 군수혁신 추진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천영훈 국방부 군수기획과 군수혁신 담당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욱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우리 군이 세운 목표는 표범같이 날쌔고 강한 군대 건설, 한마디로 싸워 이기는 군대 만들기인데요. 효율적인 군수 지원이 필수 요건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수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군수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 그리고 무기 체계를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모든 활동들을 말합니다. 네. 사실 말이 좀 쉽진 않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낳아서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잘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어떤 일종의 모든 활동들을 말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역할이라고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군수 업무는 우리 군이 전투력 발휘함에 있어서 그 기저에서 활동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로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작전은 적군의 전방과 후방을 분리시킨과 동시에 적군의 군수지원선, 일명 병참선을 끊음으로 해서 실제 완벽한 승리를 일궈낸 전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군수는 잘 훈련된 병력, 그리고 강력한 무기체계, 그리고 전략 전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말하겠습니다. 네.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잘 싸우기 위해서 뒷받침해주는 모든 활동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예 박사님, 네. 국방부에서 현재 군수혁신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군수혁신을 하는 그 이유와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우리 국방부를 비롯해서 각군 모두가 군수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문제점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전평시 군수 지원 체계를 연계한다든가 또 총 수명 주기 관리 체계를 우리 무기 체계와 장비에 적용한다든가 또는 효율성 제고 네. 이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포함해서 아직은 문제점들이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군수 혁신에 대한 군 내와 외부의 여러 가지 압력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네. 군이 원하든 또는 원치 않든 군수 혁신을 해야 된다는 이와 같은 당위성은 군 내와 군 외에 함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추진 중인 국방개혁하고도 좀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방개혁에 따라서 우리 병력들이 지금 많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군수지원부대도 병력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군수지원 체계로는 정상적인 또 효과적인 군수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우리가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육군을 보면 주요 군수지원부대가 이미 30에서 40% 정도 병력이 감축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군수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향후에 예상되는 전쟁의 양상이라든지 과학기술의 발전, 또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무기체계 발전 등을 고려해서 새로운 군수 지원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방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국방개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네. 또 완성하고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군수혁신은 시대적 소명입니다. 소명일 뿐만 네.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네.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2014년 2월에 군수혁신을 위해서 군수혁신위원회가 창설됐잖아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까? 예, 군수혁신위원회는 국방부 주도하에 군수혁신을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네. 그 구성은 각 군의 군수 담당 실무자와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 자문위원은 우리 여기 카이다의 이 실장님 포함해서 이 군수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학계의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군수혁신위원회는 출범 초기에는 조달, 수리부속 운용, 그다음에 물류 이 3개 분야의 군수혁신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이 되면서 군수품 품질 개선, 그다음에 정비 지원, 정보 관리, 총 수명 주기 관리 체계 등으로 이제 확대돼서 네. 군수혁신 시범 운영을 주도적으로 해왔고요. 이제 전군으로 그게 이제 확대가 돼서 네. 전시 군수, 탄약 지원 등 모든 분야에 이 군수 관련된 그런 혁신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협의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군수혁신의 정책 방향과 각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군수혁신은 전투준비태세 보장, 그리고 경영 효율화, 그리고 장병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14년, 15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개 분야에 대해서 실제 군수혁신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요. 네. 그래서 16년에 그 효과성이 검증된 걸 바탕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간략하게 좀 한두 개 정도만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 혁신 분야는 현재 우리 군수품 조달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조달 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문제, 그리고 현재 군수품 시장 자체가 어떤 일부 업체들에 의한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성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수명주기 체계관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무기체계를 획득하고 운영하는 업무가 사실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기체계의 소요 결정, 그다음 획득, 운영 유지, 폐기까지의 어떤 단계들을 연속성 있게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18년의 군수혁신 추진 방향은 17년에 이제 논의했던 다양한 군수혁신 분야와 과제들을 이번에 좀 더 분석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네. 현재의 어떤 새 정부의 국방 기조와 그리고 현재 국방 개혁과 연계해서 예. 현재 분야와 과제를 재편하고 네. 현재 새로운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군수혁신이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 필요한 것을 먼저 하기도 하고 또 보완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군의 군수혁신 어떤 부분을 얼마나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추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3개 부분, 전투준비태세, 경영효율화, 장병 만족도 제고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투준비태세 확보 측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군수 분야에서 전투준비태세 보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무기체계에 대한 최적화된 정비, 그리고 무기체계의 수리 부속에 대한 안정적 조달과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간의 군수혁신을 통해서 어떤 해외 수리 부속의 조달 성공률을 혁신 전 65%에서 74%로 9%포인트 이상 향상을 시켰고요. 네.
그다음에 수요 측 무기 체계 수리 부속의 수요 측 정확도 역시 기존의 70%에서 79%로 9%포인트 이상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물류 부분에 있어서도 보급 지원 체계 최적화나 그 물류 표준화를 통해서 네. 기존의 물류 속도가 34일 정도가 걸렸다면 지금 14일로 50% 이상 단축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기 체계의 수리 부속이 적기에 조달되고 실제 신속한 재고 관리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정비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무기 체계별로 적정한 정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로 KF-16이나 F-15K, UAV 등 주요 무기 체계의 구성품에 대해서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체계를 도입하여 네. 무기 체계에 대한 수리 부속 평균 조달 기간을 70% 이상 단축을 하고 있고요. 네. 장비 가동률 측면에서는 작게는 4%, 크게는 10%포인트 이상 장비 가동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네. 지금 성과 기반 군수 지원을 통해서 수리 부속 조달 기간을 단축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성과 기반 군수 지원이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제도, 일명 저희는 PBL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제도는 미 국방부에서 최초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무기 체계의 수리 부속에 대한 조달, 그리고 재고 관리, 그리고 정비에 대한 책임을 원제 작사, 그러니까 체계 개발 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네. 장기 계약을 맺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우선적으로 수요군에서 목표 성과를 제시합니다. 네. 목표 성과를 제시하고 목표 성과를 기준으로 하여 민간 업체들이 실제 업무 수행을 하게 되고요. 업무 수행 결과를 그 목표 수준 성과와 비교해서 실제 계약금뿐만 아니라 어떤 성과급이나 네. 오히려 성과를 달성 못한 벌가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 현재 일례로 현재 우리 군에서 2012년부터 17년까지 F-15K 항공기에 대한 정비 PBL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군은 그 항공기에 대한 정비 목표를 150일 이내에 정비를 해달라는 목표를 설정했고요. 네. 그때 참여했던 업체는 106일로 정비 기간을 단축함으로 해서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의 1%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전투력의 조기 복원을 할 수 있는 실익을 얻게 되고 네. 업체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경제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네. 민과 군이 어떤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궁극적으로 무기 체계의 장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운영 유지를 보장받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지금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박사님, 결국은 적기에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살짝 언급은 해주셨지만 전투력 향상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국방부에서도 장비의 가동률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전투력 향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장비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기에 수리 부속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서 네. 원하는 수리 부속을 모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최근 이와 같은 수리 부속 관리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수리 부속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네. 이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수리 부속을 얼마만큼이 우리가 필요하고 또 그 수리 부속을 군수 지원하는 부대별로 얼마만큼씩 재고로 보유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해진 예측이 건가요? 가능해지고 네. 그 예측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수량들을 내가 얼마만큼 갖고 있고 또 다른 부대는 얼마만큼 갖고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낱낱이 밝힐 수 있게 되었다는 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일한 예산으로도 우리가 적정한 수리 부속을 적정한 양만큼 군수 지원 부대별로 보유할 수 있게 되고 네. 이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가 예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장비 가동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군의 장비 유지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네. 다만 이와 같은 부족한 장비 유지 예산을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국방부의 여러 가지 정책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무관님, 이렇게 군수 지원은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에도 잘 활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시 상황 발생 시에 군수 지원 업무 어떻게 전환이 되며 이를 위해서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우리가 평시에 준비하고 있는 어떤 요소들, 뭐 병력이나 무기체계, 전략 전술들이 사실 전시 대비해서 100% 완비가 되고 자연스럽게 어떤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연스럽게 전시 상황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병력 운영의 한계 그리고 재정 여건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달성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예.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저희가 동원을 통해서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어떤 다양한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다양한 대비책을 또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업무 체계만이라도, 어떤 군수 지원의 업무 체계만이라도 실제 평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전시로 전환되게 된다면 실제 어떤 전쟁 수행에 있어서도 원활히 진행될 것이고 시행착오나 오류 또한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따라서 현재 전평시 지금 군수혁신에서는 전평시 군수 지원 일원화 분야를 지난해부터 지금 이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전평시 군수 지원 일원화의 어떤 대표적인 내용으로서는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그 방산 업체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연구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미래 군수 부대가 편성이 되었을 때 어떤 기동화된 군수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어떤 연구 또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시 평시를 일원화시키는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군이 2022년까지 국방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서서도 언급이 됐지만 가용병력 감소에 따른 군수 지원 어떤 부대 개편 그리고 능력 보강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저희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아까 이제 진행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공룡처럼 비대한 군대에서 표범처럼 날쌘 군대로 바꾸자. 네. 사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 자체가 현재 우리 군이 나가야 될 방향에 가장 적합한 문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즉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를 빼고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건데요. 사실 그에 따라서 이제 국방개혁이 진행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병력 감축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병력 감축이 진행이 되면 사실 군수 지원 능력 또한 감소되기 마련입니다. 이에 현재 군수 지원 능력을 현재 정상적인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방안 또한 모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군수혁신 차원에서 미래군수부대 개편 및 능력 보강 분야를 현재 신설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는 어떤 각 군이 가지고 있는 군수부대에 대해서 어떤 임무 수행 능력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실제 지원 장비 및 물자에 대한 소요를 계속적으로 확대를 함으로써 어떤 인력 감축에 따른 능력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우리 군의 군수혁신 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예. 경영 효율화 지금 어떤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군이 경영 효율화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실제 우리 군의 소요를 100% 뒷받침 못한다는 부분인데요. 네. 결국 어떤 군수 업무의 전반에 대해서 분석해서 비효율성을 찾아내고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변화시킨 다음에 결국 군수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기를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실례로 그 군수 창고에 만약 정말 필요한 수리 부속들이 없거나 네. 오히려 반대로 그 군수 창고에 실제로 많이 필요 없는 어떤 수리 부속이나 그 물자들이 쌓여 있다면 이는 수요 예측의 실패 그리고 어떤 중앙 통제의 어떤 부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현재 민간에서 값싸고 우수한
어떤 상용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 규격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을 구매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현재 우리가 어렵게 획득한 국방 예산을 실제로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이런 측면에서 군수혁신은 그런 비효율성들을 제거해 나가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현재 카이다와 협업을 해서 현재 소요 산정 모델을 개발하고 과학적인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현재 수리부속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통해 예산 효율화를 지난해만 해도 129억 원을 예산 절감을 달성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 17년에 50개 품목을 대상으로 상용 전환을 실시해서 이 또한 191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을 이뤄냈습니다. 네. 이러한 예산 절감을 통해서 또 정말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어떤 예산 효율화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국방 자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방 군수 통합 정보 체계를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현재 각 군별로 그리고 군수품 정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정보 체계를 통합하고 연동하는 네. 사업인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고 예. 이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19년에 네. 19년분에 어떤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만일 어떤 이 정보 체계가 운영이 되게 된다면 현재 어떤 군수 업무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외에 도태 예정 장비에 대한 수리 부속 효율적 운영 그리고 해외 수리 부속에 대한 비교 선택 조달, 견본 조달 업무 등 다양한 경영 효율화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경영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 네. 그런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국방 경영 효율화라는 이 단어의 어떤 개념이랄까요? 네.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도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국방 경영 효율화의 중요성 그리고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국방에 대해서 지금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요구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어떤 북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준비 태세를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방 현대화라고 하는 그런 명분 하에 국방비 예산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병력도 좀 감축하고 좀 더 우리가 좀 기존의 어떤 병력 위주의 운영보다는 시스템 위주의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로 이제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상충된 두 가지 요구가 같이 상존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구가 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요구이고요. 따라서 이게 줄어드는 예산 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획득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 두 가지 상충되는 그런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방 경영 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국방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그러면 좀 더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보면은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에 대한 개방을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민간의 어떤 우수한 시설, 조직 그리고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조직이나 인력이 민간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군도 오랜 기간 동안 특히 군수 분야에서 그동안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면서 아주 훌륭한 시설, 조직, 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민간 못지않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민간이 이걸 개방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 없는 분야에까지 군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특히 군수 분야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을 확대하고 군은 이런 전투 준비 태세에 집중할 수 있는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사실은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경영을 하면서 군이 앞으로 점점 규모가 커지게 될 텐데 네. 그런 커짐에 따른 어떤 복잡성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네. 민간 개방 확대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군수 혁신을 해야 되는데 총 수명 주기의 관점에서 우리가 군수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급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급망이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을 공급받고 그걸 이제 완제품으로 바꾸고 그걸 이제 고객에게 전달하는 네. 전체적인 이런 과정을 민간에서는 이제 공급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품을 조달받아서 운용하고 유지하고 예. 폐기하는 이걸 이제 군에서는 수명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수명주기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용 관리가 이루어지고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네. 얘기죠. 조달 따로, 운영 따로, 유지 따로, 폐기 따로 각각의 부분적인 최적화만 생각해 가지고서는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비용 관리도 안 되고 예.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런 복잡성이나 중복의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네. 얘기죠.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수명주기 관점에서 조달부터 해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어떤 수명주기의 기능상의 분명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비용이나 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국방 경영 효율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네.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물류체계의 혁신 3단계 추진을 통해서 지금 전투부대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생소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좀 더 부가적인 설명 필요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물류혁신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 물리혁신에는 그 안에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봤을 때 재고를 보유할 수 있는 창고를 비롯해서 많은 시설물들이 있고요. 네. 이러한 시설물들을 현대화하다 보니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많은 물류 혁신 계획들을 수립을 한 바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산 제약이라든가 또 이런 물류 혁신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또 각군 또 국군 수송사령부 등 관련 기관 간의 공감대 형성 측면에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많은 계획들이 실행되지는 못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2014년부터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진행해온 이와 같은 물류 혁신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앞에서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상 부대라든가 또는 대상 품목 같은 것들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그와 같은 물류 혁신이 정말로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진행해 왔다는 것이죠. 네.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물류 혁신을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성과가 어떻는지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자동화 평가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앞에서 천사무관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이 안 된다면 어느 분야에 문제가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물리혁신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017년에는 그동안 우리가 전체적인 물류혁신에 관한 종합발전계획이 미비했다는 판단하에 기본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이 연구를 기초로 국방물류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고 네. 이것에 따라서 관련 기관이라 하면 국방부, 각군, 또 국군 수송사령부 등 이러한 기관끼리 어떻게 업무 배분을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물류혁신을 추진해 나가자라는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발전시켜가고 있다는 것들이 현재 우리 국방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리혁신에서 큰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이 필요한 것을 적재적소에 잘 갖다 주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요, 교수님. 지금 우리 군이 실시하고 있는 이렇게 경영 효율화의 군수혁신 어떻게 평가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군수혁신위원회에 처음 참여했을 때와 비교를 해본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런 발전이 있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은 한 3가지 분야에서 군수혁신이 매우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첫 번째는 계약 절차와 조건이 상당히 많이 완화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사실은 이런 군수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와의 어떤 계약 절차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네. 그 까다로우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군수품을 이제 납품해야 되는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계약 절차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필요 없는 비용을 많이 이제 들일 수밖에 없는 예. 거죠.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비용은 올라가는 것만큼 또 제값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상당수의 군수품들이 수의 계약이 아니고 전자입찰입니다. 네. 그래서 공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공개 경쟁에서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핵심 기준이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비용은 올라가고 제값은 못 받고 하니까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사실은 공급망에서 능력 있는 유자격 업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분위기인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원자력 분야도 그렇고 과거의 어떤 국방 분야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 군수혁신위원회가 출범한 그 이후로 이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계약 절차와 조건을 상당히 이제 완화시켜 줌으로써 사실은 유자격 업체가 양질의 그런 군수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예.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국방 공급망이 굉장히 좀 풍성해졌다라고 예. 하는 거를 한 가지 성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우리 옆에 카이다에 이 실장님 계십니다만은 카이다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과학적인 수요 예측 모델을 많이 개발하고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과거에 비해서 수요 예측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점을 또 하나의 성과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세 번째 분야는 끊임없이 이 군수혁신위원회에서 강조하고 실제로 군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스마트 군수입니다. 일명 우리가 AI CBM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사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AI CBM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 기술을 요약하는 약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A는 Artificial Intelligence, 그다음에 I는 IoT, C는 Cloud Computing, B는 Big Data, M은 모바일.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가 AI CB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AI CBM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정보 기술들을 이 군수 분야에도 이걸 이제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군수혁신 분야에서의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앞에서도 제가 총 수명 주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달, 운영, 유지, 폐기 이런 수명 주기 전체적인 관점에서 비용과 운영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각 분야마다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또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각 분야마다 자기 분야의 최적화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누군가가 이걸 전체적으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일종의 이제 컨트롤 타워가 네. 사실은 필요한 거죠. 이게 제가
군수혁신위원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인력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이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든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전체적인 총 수명 주기 체계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인력이나 시스템의 구축이 마련돼야 되고 이를 위한 노력이 앞으로 더욱더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또 보완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방부에 언급을 하셨죠? 네, 아마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전투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국방 경영 효율화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수리부속의 뭐 예측, 획득, 운영 이게 긴밀하게 잘 연계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욱이 이제 또 우리가 규모와 양상이 매우 이제 다양해질 것으로 또 예측이 되고 있는 미래전에 대비해서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장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문제가 오늘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 장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전투 준비 태세 제고에는 매우 중요하고 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수리 부속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이런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네. 제가 속해 있는 카이다에서도 앞에서 김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셨던 바와 같이 장비 가동률하고 수리 부속 소요를 연계시키는 모델을 개발해서 국방부를 지원하고 있고 해서 이 수리 부속의 예측 측면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아직도 이와 같은 수리 부속은 아직은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조달과 획득에 많은 문제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해외에서 도입하는 수리 부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달과 획득에 장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네. 또 일부 수리 부속은 이미 그 수리 부속이 없는 상태, 단종이 되어서 그 수리 부속 자체를 획득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수리 부속의 조달과 획득 체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근 국방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획득과 운영의 연계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무기 체계를 도입을 하는데 이와 같은 무기 체계를 잘 가동이 되도록 획득과 운영의 연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많은 것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앞에 김 교수님이 총 수명 주기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들이 우리가 무기 체계를 도입한 이후에 잘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써보지 않은 무기 체계들을 도입을 하고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들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획득 단계에서 우리가 운영 단계라기보다는 훨씬 이전 단계인 획득 단계에서부터 이 장비를 우리가 도입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돈은 이만큼 들겠구나 하는 것들을 사전에 예측해서 미리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무기 체계를 도입을 했을 때 사실 저희는 아직 얼마만큼의 운용 유지 비용이 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운용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비용 산정 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와 같은 첨단 무기 체계가 들어오다 보니 암만 해도 정비 지원 체계를 향상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가 우리가 획득과 운용의 연계 측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또 미래전과 연계될 것 같은데요. 사무관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예, 교수님과 박사님 네. 두 분 이제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어떤 다양한 분야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국방부 차원에서 잘 경청하고 실제 현재 18년 군정책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특히 김수욱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4차 산업 어떤 기술들에 대해서는 군수혁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접목해서 어떤 과제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예. 특히 어떤 컨트롤 타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저희 군수국 안에서도 기능과별로 다 사실 업무가 개별적인 업무들이 다양한 업무들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 타워 부재한 부분은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부터 사실 아마 교수님도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요. 무기체계 관리 운영 능력 평가 체계라는 걸 현재 개념을 현재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고 예. 올해 특히 더욱더 발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자체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어떤 역할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성윤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뭐 단종이나 총수명주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래전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예. 드리자면 결국 저희는 미래전은 결국 속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갑작스러운 어떤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는가. 예. 사실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차원에서 아까 서두에 앞에도 언급했듯이 어떤 전평시 군수지원 절차나 시스템을 결국 연속성 있게 연계하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어떤 전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시 상황이 발생하고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도중에 어떤 갑작스러운 고장이 났을 때 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를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리 부속에 대한 조달과 어떤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능력 구비를 현재 군수혁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능력 개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쓰느냐, 경영 효율화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위한 물품 보급도 군수 혁신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요, 사무관님, 장병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이게 좀 적시에도 잘 진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자,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혁신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추진 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과거에는 사실 어떤 개인의 어떤 의견이나 선호보다 어떤 신속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조직의 의사 결정이 사실 우선시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어떤 장병의 어떤 인권이나 그리고 선호, 어떤 의견들이 결국 이제 중요하게 고려가 되고 그리고 그 장병들이 어떤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므로 해서 강력한 어떤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어떤 군수혁신에서도 실제 어떤 장병들의 소년을 반영한 어떤 급식, 질의 향상 그리고 피복과 개인 장구리에 대한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급식 관련해서는 현재 군수품 선택 계약 제도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 식량에 대한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어떤 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취사장에 대한 급식 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 또한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장구류 및 피복 분야에 대해서는 보급 기준을 개선한다든지 자체의 어떤 기능과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장병들을 위해서 군수품 품질 개선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급식 만족도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계속해서요. 더 보완할 부분 없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항상 장병들에게 어떤 선호를 확인하고 장병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선호한다. 아니면 이 부분에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사실 계속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급식 분야에 이제 군수품 선택 계약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볼펜을 이제 저희가 국방부에서 이제 어떤 획득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입찰공을 내게 됩니다. 입찰공을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A, B, C, D, E 여서 5개 업체가 이 볼펜을 생산하는 업체가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그 참여했을 때 업체들의 어떤 능력 그리고 제품의 어떤 특성, 가격 등을 고려해서 최종 업체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 업체는 올해 우리 군에 필요한 이 볼펜을 모든 제품들 납품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군수품 선택 계약 제도는 입찰 공고까지는 동일합니다. 입찰 공고까지는 동일한데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입찰 공고를 제시하게 되고 똑같이 5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우리 군이 제시하는 평가 기준을 만약에 3개 업체가 넘었다면 네. 이 3개 업체 모두와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대 단위로 장병들이 어떤 이 A, B, C, D 이 볼펜에 대해서도 사실 선호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장병들의 선호들을 반영해서 결국 어떤 A 부대는 이 A 제품을, B 부대는 B 제품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선호들이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올해 지난해
실제 이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시범 적용을 총 4개의 품목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과 주스, 포도 주스, 그리고 생선가스와 게맛살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사과 주스와 포도 주스는 저희가 장병 만족도 평가 결과 71.4점을 이제 획득했고요. 그다음에 생선가스 같은 경우는 66.7점을 획득했습니다. 네. 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장병 급식 만족도가 평균적으로 한 60점인 것을 감안했을 때 네. 사실 매우 높은 점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계약 제도 자체가 충분히 이제 어떤 선호들이 반영되고 충분히 병사들이 만족을 하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어떤 피복과 장구류에 있어서는 자체 기능과 개선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예로 그 외피, 방한복의 내외피를 현재 이제 병사들이 입고 있는 것보다 좀 더 가볍고 보온성 향상시키는 걸로 제품을 개선했고요. 네. 저희 전투복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를 변경해서 어떤 이제 내구성이 뛰어나게 개선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18년부터 북의 어떤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방탄복을 예. 전방부대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병들의 선호가 높은 이제 기능성 런닝이나 네. 드로즈형 팬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1개씩 사실 보급이 됐던 것을 올해 그 선호를 반영해서 이제 2개씩 이제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보급 기준 또한 이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가 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교수님 보실 때요. 가장 획기적인 군수품 개선 사항은 무엇이고요? 이렇게 장병들이 선호하고 또 만족하는 그런 군수품 보급이 전투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보통 민간에서 이제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네. 근데 이제 군에서는 최고의 고객이 역시 장병이겠죠. 그러니까 장병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결국 이게 사기 진작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야 이제 전투 능력도 향상이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고객, 소비자가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고객 소비자가 공급자보다 내가 위에 있고 대접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사실은 고객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그런 대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옵션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급자가 지정해주는 물건을 일방적으로 내가 쓴다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고객이 대접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장병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 가지고 선택의 그런 만족을 보다 좀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군수혁신의 성과가 이런 군수품의 선택 계약 제도의 어떤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품 선택 계약 제도는 계속해서 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수한 민간 기술 및 제품을 도입하는 것도 군과 민간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우리 군의 군수혁신 추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추진 4년째. 굵직한 성과도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은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고요. 사무관님, 올해 어떤 점을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신지요? 예, 군수혁신을 이제 4년간 추진하면서 최초에 말씀드렸던 전투준비태세 보장이나 경영 효율화 그리고 이제 장병 만족도 제고에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로 사실 군수혁신 과제 자체가 국방부 자체평가를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14년부터 17년까지 4년 연속 우수 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군수혁신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예정되어 있는 또 군수혁신위원회, 군수혁신단 회의, 그리고 실무회의나 현장 토의, 거기서 이제 다양한 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경청하고 과제 추진 간 애로사항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올해는
아마 상반기에 국방개혁 입점령이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 국방개혁 입점령이 완성되면 국방개혁과 군수혁신이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그 혁신의 추진 동력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끝으로요, 성공적인 군수 혁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성공적인 군수 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 마인드부터 조금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어느 부동산 전문가 강의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동산 전문가가 그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뜬다고 하는 땅은 반드시 뜬다. 제가 그 강의 끝나고 그 전문가한테 그거 너무 오만한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웃으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듣고 네. 보니까 그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분이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때마다 그 땅 뜬다, 그 땅 뜬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사서 실제로 뜨더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군수혁신을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방법 또는 기술, 정책, 전략 이런 거 다 좋은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군을 강군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갖게 만드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떤 전략, 정책을 우리가 추진하든지 간에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인드 변화가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마인드 변화 관점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요새 이제 그 대세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정보기술을 군에 이제 접목시키기 위한 일종의 이제 스마트 군수 혁신이 이제 사실은 대세인데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뭐 드론을 통한 군수품 보급, 3D 프린팅을 통한 수리 부속품 제조, 예. 또 빅데이터 관리를 통한 수요 예측 모델 구축, 뭐 이런 것들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정보 기술들이 도입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알아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네. 얘기입니다. 알아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생선을 구울 때 생선이 뜨거우면은 지가 알아서 돌아 누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런 정보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군수 혁신을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서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인 군수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김 교수님이 참 재밌게 말씀하시네요. 지금 앞에 국방부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우리가 군수 혁신을 참 단계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수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군수혁신회의를 참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동안 이 군수 분야의 책임자이신 군수관리관도 몇 차례 새로운 분들이 오시곤 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이와 같은 군수혁신이 뭐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군수혁신 로드맵 하에 굉장히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또 대상 영역을 앞에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점점 확대시키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제가 오랫동안 그 혁신회의에 참여도 하고 혁신에 참여를 하면서도 네.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이와 같은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어떤 분이 책임자로 오시든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계속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런 군수혁신에 대한 그 성과를 좀 더 가시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시 군수 지원 체계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해왔던 많은 노력들이 아직은 평시 체계에 관한 개선이 많이 있었고요. 네. 전시 군수 지원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는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거 보완할 것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꾸준히 할 거를 기대하고요. 맞습니다. 한 말씀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군수혁신을 이제 4년을 진행하면서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군수혁신이 이렇게 추진 동력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어떤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군수혁신을 추진하면서 각군 본부 그리고 군수사령부 현장 부대 그리고 여기 이제 카이다와 기품원 이제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제 민간 전문가분들의 네. 어떤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저희 국방부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청해서 실제로 이제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결국 이제 군수혁신이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은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분야와 과제들이 또 재편될 것이고 예. 그리고 국방개혁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계하여 이제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제 이 두 분께서도 현재 지금 군수혁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그 회의에서도 날카로운 지적과 명쾌한 지적들을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현재 각군 본부와 그리고 방사청 그리고 군수사 여기 있는 관계관 분들이 올해도 이제 어떤 가시적인 성과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국방부는 제한된 예산 그리고 인력 하에서요. 업무의 효율성과 또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군수혁신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또 꾸준한 지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도 많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혁신은 우리 군이 추구하는 강군 육성의 기반이며 올해 보다 단단한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